안녕하세요. 신나는 조합 기반 조성팀입니다. 온라인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사업보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 그리고 사업보고 담당자분들께서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보고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업보고 매뉴얼의 인쇄본 그리고 PDF 파일이 각 기업의 주소지와 이메일로 발송이 완료되었는데요. 혹시 미처 열어보지 못하셨다면 꼭 찾아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매뉴얼을 받지 못하신 기업에서는 저희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에 검색을 통해 들어오시면 사회적 기업 자료실에서 매뉴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뉴얼뿐만 아니라 사업보고 작성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식도 함께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제 제출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보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보고란 사회적 기업이 사업 실적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을 작성해서 매년 4월 말 그리고 10월 말까지 연 2회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건데요. 이것을 왜 하냐 했을 때 우리 개별 사회적 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 모니터링 결과는 사회적 기업 성과 분석 등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업보고는 사회적 기업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의무사항인데요. 근거 규정은 저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세 내용은 저희 매뉴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기업이 인증 요건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 평가 및 시정 명령 떨어질 수 있고요. 네, 사업 보고가 만일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반드시 진행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상반기 사업보고 대상은 2007년 제1차 기업부터 2020년 제6차 인증사회적 기업이고요. 2020년 12월 말 기준에 우리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었다 하는 경우에는 올 4월 지금 이제 사업보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사업보고가 진행될 때 어떤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저희 신나는 조합, 건협별 통합지원기관이죠. 예, 그리고 우리 사회적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신나는 조합인 지원기관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사업보고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이제 교육 지원해드리고 이제 교육 받고 나서 초안 작성하셨을 때 그 내용을 내용 검토해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회적 기업은 기한 내에 사업보고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제출 절차인데요. 이렇게 쭉 제출 절차가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 기업에서 보실 거는 4번, 5번 정도이고요. 이제 4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에서 이제 사업보고서 초안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대면 실사 진행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실사까지 끝나고 저희가 대면 실사 확인증을 업로드를 하면은 우리 기업에서 사업보고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는 내용이라고 5번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매뉴얼 11페이지 보시면 사업 보고서 초안 작성 및 대면 실사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아시다시피 대면 실사는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 유선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 대면 실사 이 확인 서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 첨부 서류를 통합정보 시스템에 올려주실 때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방식 관련해서도 온라인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통합정보 시스템 SEIS 5R.KR 접속하실 때 이제 엣지나 크롬 같은 최신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드리고 만약에 인터넷 이거 접속하실 때 뭔가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시면은 요 브라우저로 접속하셨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요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하실 경우에는 그 시스템 기능 구현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좀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최신 브라우저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네, 저희 통합정보 시스템에는 다들 당연히 가입을 하셨겠고 저희 일반 회원 선택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 법인 공인인증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출 서류인데요. 저희 보면은 온라인 사업 보고서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 보고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페이지는 14페이지고요. 네, 오프라인 사업 보고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온라인 사업 보고서 쪽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사업 보고서 환부라는 게 이제 제출 서류로 있어요. 근데 이때 유의해 주셔야 될 게 이게 별도 양식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온라인에 작성하는 모든 내용을 그냥 사업 보고서라고 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양식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찾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네,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구비서류 첨부 이런 거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확인 서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시스템에 필수 제출하는 서류는 아닌데 저희가 본래 이제 대면 실사했을 경우에 이제 기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요 서류들을 챙겨와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대면 실사를 하지 않으니 온라인에 요 서류들 이제 구비서류 첨부할 때 여기 확인 서류 네 가지도 같이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실사 진행하기 때문에 필수 제출 서류할 때, 서류 첨부할 때 같이 업로드 해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사업보고서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총 10개 스텝으로 진행됐는데 올해 통합정보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총 12개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네, 좀 많아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작성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크게 변경된 것이 없으니까 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 현황입니다. 네, 기업 현황은 202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보고라는 게 2020년도 12월 말 기준에 우리 기업의 형태가 어땠는지를 이제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현황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올 다른 모든 항목도 이제 시점은 20년도 12월 말 기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현황에 작성된 내용이 사회적 기업 인증서랑 다를 경우, 이제 인증서 재발급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인증기업이 지점이나 지부 지회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제 본점 및 지점 현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서식은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미리 발송을 해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못 받으셨거나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 저희 신나는 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목적은 예전에는 이게 한 두세 줄 정도 간략하게 작성하면 되는 하나의 항목이었는데 올해부터 별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업종, 뭐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같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양한 사업 수행하고 계신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 상위 업종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기업 정관이 변경됐다 했을 경우에 이제 정관에 변경됐다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이런 팝업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 있는 탭으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뭐 일부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아래 9가지 내용에 포함되는 뭔가 변경 사항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런 거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변경 사항 없음으로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실 경우에는 저희 신나는 조합으로 문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정관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기업 소유 구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이제 기업 현황에서 소유구조 관련된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팝업이 뜰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출자 현황을 입력할 수 있는 탭으로 넘어가고요. 네, 여기서는 지분 비율이 무조건 총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해 주시고 사실 주식회사 아니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시에는 여기 성명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입해 주시고 지분 비율 100%로 해서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의사결정 참여 내용입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의사결정 구조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그리고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모두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직원 겸직이 불가능해서 운영위원회도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2014년 이전에 인증받은 기업 중에 아직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곳들은 일단은 운영하고 계신 기구명을 기타란에 써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입니다. 네, 기타란에 써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작성하실 때 이제 2020년도 1월부터 12월 중에 개최한 실적 기입해 주시는 거고요. 여기 참여 범위의 인원 명수는 모두 연 단위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이사회가 20년도에 총 2회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근로자 대표가 이제 2회 모두 참여했다 했을 경우에는 2명으로 누적 인원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이해관계자 파트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입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또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적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이제 19년도에 발생한 내역을 20년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게 이제 올해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금액 관련해서 다 원래는 1,000원 단위였는데 올해 다 원 단위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숫자 작성하실 때마다 생각하셔서 네,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결손이 발생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내역에는 우리 기업이 2020년도 한 해 동안 정부랑 민간에서 지원받은 내역을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부 지원 중에 우리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이죠.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사업 개발비, 사회보험료 요 네 가지 항목은 내용은 작성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금액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단위는 원 단위로 이 부분도 바뀌었으니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네 가지 항목 외에 다른 지원 내역 같은 경우에는 내용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저희 매뉴얼 28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재정성과입니다. 저희 재정성과는 손익계산서랑 원가명세서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인증기업이 지점, 지부, 지회 갖고 계실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적도 포함해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요건 역시 원 단위이고 이제 계산서랑 이제 원가명세서에 있는 금액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매출액 공공시장, 민간시장 이렇게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도 총금액 그대로 기입,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매출 원가랑 상품 매출 원가 두 가지 항목이 새로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놓치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숫자 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자동 계산되는 항목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원재료비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경우 해당되는 거고요. 인건비랑 노무비 잘 구분하셔서 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이제 손익계산서, 네, 판관비, 네, 임직원 급여, 재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뭐 퇴직급여 등 이건 모든 비용들 포함한 금액이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고 미포함되는 항목 요렇게 있으니 이것도 유념하셔서 인건비 산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고용입니다. 지금 모든 기업이 유급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계실 텐데요. 유급 근로자란 이제 기간제, 단기간 등 고용 형태랑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 12월 말 기준 유급 근로자 현황을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지점이나 지부 지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적도 포함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대표자는 유급 근로자에서 제외가 되고요.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의 배우자 그리고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유급 근로자로 네, 산정하지 않는다는 거 유념하셔서 네, 잘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 역시 이제 유급 근로자 명부를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네, 이런 팝업이 뜨면은 이제 이동하셔서 엑셀 파일로 올리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행추가하셔서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추가하시기 힘드시니 엑셀 파일 활용하셔서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저희 지금 매뉴얼 제공되어 있는 거에 이제 취약계층 유형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 페이지가 32페이지거든요. 근데 요 매뉴얼에 있는 코드랑 실제 저희 여기 샘플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확인 가능한 코드랑 코드명이 다 달라요. 숫자가. 근데 요 매뉴얼은 무시하시고 샘플 파일 다운 받으셔서 확인되는 코드로 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요 내용이고요. SAIS에서 다운받은 샘플 파일 내 코드 활용해 달라는 거 네,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올해부터 이제 근로자분들 주민등록번호를 13자리를 모두 입력하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 SEIS 시스템상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근데 기업에서 입력을 다 하더라도 뒷자리는 이제 암호화 처리가 돼서 지원기관인 저희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고용지청에서는 절대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혹시 근로자분들께서 문의하실 경우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근로자분들께 뒷자리는 암호화 처리되어서 유출 위험성은 없다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취약계층 유형 중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유급 근로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이제 고령자이면서 장애 판정 받으신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채용 당시에 이제 취약계층 어떤 유형으로 받으셨는지 그거 참고하셔서 그때 그 유형 한 가지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월 평균 임금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2020년 12월 급여 대장 참고하셔서 세전 총급여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요 급여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직하는 근로자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신규 입사, 퇴사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 경우에 이제 당연히 12월 임금이 평상시보다 적게 지급됐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급여 대장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근로시간은 주 단위, 뭐 주 40시간, 주 35시간 이렇게 주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출근 카드를 통해서 저희 여기 근로자 근무 현황 이제 증빙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저희 실사 확인 서류로 제출을 하십니다. 출근 카드 만약에 작성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네, 유급 근로자로 포함된 근로자분들의 근로 계약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여기 직종 코드 네,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저희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기업별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이것도 각 유형별로 코드가 부여가 되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입력, 방금까지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요거 다운로드 받은 파일 다시 재업로드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접 하나하나 행 추가해서 입력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인증받으신 기업들은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외에 일자리 제공형, 뭐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의 경우 있는 경우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 1월부터 12월 1년간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노양 장기 요양 기간이나 노인 장기 요양 기간 그리고 직업 훈련 기간 중 일부의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매뉴얼 참고하셔서 네,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 또 인증기업의 지점 지부 지회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실적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되는 취약계층의 범위 여기 매뉴얼 3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별지 활용해서 작성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별지 내용은 이렇고요. 그래서 어떤 내역, 그러니까 어떤 인원한테 어떤 내용으로 제공을 했고 총 몇 명이 수혜를 받았는지 여기 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동일인 한 명한테 12개월, 한 달, 1년 동안 교육 서비스 제공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니고 12명으로 월 단위 구분해서 인원수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회 서비스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증빙 서류,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니까요. 저희 여기 선부 서류 올릴 때 이런 확인 서류도 같이 구비 미리 하셔서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네, 검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사회공헌 파트인데요. 여기도 역시 인증 유형 중 지역사회공헌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유형의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이제 실적 작성 기준은 이제 2020년도 한 해이고 지점 지부 지에 있으실 경우에는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 네, 여기에 이제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요 정도 수준으로는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유형에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공헌은 가나다형으로 나뉘는데 그 인증받았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정리하셨던 실적 인증 받으실 때 정리하셨던 실적 항목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이런 숫자 같은 거 많이 활용하셔서 정량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형이고 이것도 기타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20년도 내에 이제 실적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지점, 지부, 지회 같이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인증받으실 때 이제 정리하셨던 실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그 항목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내용 작성하실 때 최대한 숫자 많이 활용하셔서 정량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계 현황인데요. 2020년 기업 및 지자체랑 이제 긴밀하게 연계했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연계 기준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단순히 1회 거래 이런 건 당연히 연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MOU 체결을 했다든지 뭐 장기 납품 계약 같은 거를 했다든지 하는 지속적인 뭔가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뭐 문서가 있는 경우 혹은 뭐 그런 걸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경우에 네, 요 연계 현황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건 역시 기본 단위는 원 단위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탭 이동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연계 종류를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재정 지원, 생산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 지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먼저 살펴보시고 해당되지 않는 게 있다면 기타 항목 활용하셔서 이제 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구비서류 첨부입니다.
매뉴얼에 보시면 구비 서류가 총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1번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그리고 7번 대면 실사 확인증 사본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네, 특히 7번 대면 실사 확인증은 기업에서 저희 사업보고 작성해 주시면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 검토 후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거 네,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파일당 용량 제한이 10메가로 되어 있어서 용량 만약에 초과했을 경우에는 압축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자 등록증과 재무제표는 원클릭 구비 서류로 끌어오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구현이 안 돼서 이 내용 무시하시고 이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직접 다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중에 4번이랑 5번은 해당되는 기업만 올려주시면 돼서 최소 3개, 많으면 5개까지 네, 각 기업에서 첨부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희 이제 반드시 저희 신나는 조합의 실사를 거친 후에 이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출 버튼 클릭한 후에는 더 이상 이제 사업보고서 수정도 불가하고 저희가 추가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고용지청에 반려 처리를 요청을 하는 등 이제 번거로운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출 버튼은 네, 임의로 미리 누르시지 않기를 네,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대면 실사를 거친 후에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을 때 그리고 저희 요 7번 대면 실사 확인증도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렸을 때 그때 제출 버튼 눌러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명 및 제출인데요. 네, 이거는 뭐 설명할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이미지가 있다면 그거 등록하시거나 마우스로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사업보고 총 12단계 어떻게 각 항목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붙임 파일 활용해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 이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사업계획서 샘플이고요. 당연히 샘플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있다면 그거 바로 올려주셔도 이제 당연히 무관하고요. 네. 그리고 요건 아까 인증서 기업 현황이랑 실제 인증서 발급되어 있는 내용이랑 다를 경우에 이제 재발급 받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어떤 경우에 재발급 받아야 되냐, 뭐 상호명이 변경됐다거나 소재지 변경됐다거나 대표자 변경, 조직 형태 변경 네, 이런 게 있고 각 변경 사항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매뉴얼 내에 다 첨부가 되어 있고 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꼭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관도 아까 이런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신고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이것도 역시 제출 서류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점 신고해 주셔야 돼요. 인증받은 이후에 이제 지점이 설립되었거나 혹은 폐업됐을 때 요거 신고에 대한 내용이니 매뉴얼 한번 참고해 주셔서 해당되는 기업들은 잊지 말고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보고를 마무리하고 이제 경영공시라는 걸 해요. 그래서 사업보고 끝나고 나면 뭐 경영공시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팝업이 뜨는 거를 다들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요거는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율경영 공시란 이제 우리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와 운영 성과를 미래의 투자자, 중요하죠.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해서 기업의 사회적, 재무적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공시한 자료는 이제 검토 완료 후 8월 중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건 역시 seis.or.kr의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공시 신청이랑 작성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신청 화면은 보시는 바와 같고, 네, 이제 직접 작성하시는 거, 뭐 크게 담당자명, 이메일, 전화번호, 요 정도 수준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요것도 역시 2020년 12월 말 기준에 예,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또 경영공시 먼저 이제 하시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4월 제출용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만 경영공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먼저 하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팝업이 뜰 거예요. 그리고 해당 페이지, 매 페이지 기재 끝날 때마다 임시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시고, 요것도 동일하게 파일 용량 10메가 이상 업로드 불가합니다. 그리고 경영공시 자료 제출하신 경우에 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같이 이제 안내 문구가 뜨면은 팝업이 뜨면은 다시 한번 작성하신 거 이제 수정할 사항 없나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항목별로 기업 개요 작성해 주시는 게 있는데 이 위에 회색 처리된 부분은 다 이제 기업 정보 관리에서 데이터가 끌어와지기 때문에 입력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네, 뭐 사회적 기업과 인사말, 미션 비전, 주요 사업 내용, 뭐 연역 요 정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저희 샘플 이렇게 인사말 샘플, 뭐 미션 비전 뭐 이런 샘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배 구조랑 사회적 성과도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이미 사업 보고서에서 다 작성을 했던 거라서 자동으로 연계되니 이것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요거 경제적 성과 역시 이제 사업 보고서랑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 다만 여기 이제 첨부까지 파일까지는 연동이 불가해서 저희 사업 보고할 때 제출했던 21년도 사업계획서랑 20년도 재무제표는 직접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랑 재무제표는 다시 한번 첨부해 주시면 되고 작성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한 후 왜냐하면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한 후 제출 버튼 눌러달라 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율인데 참여하면 도대체 뭐가 좋냐라고 여쭤보시면 이제 혜택 뭐 이렇게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 재심사할 때 이제 가점 부여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내부 사업이 있을 경우에 또 혜택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다시 한번 사업보고 진행 절차 관련 안내드립니다. 이번 21년도 4월 사업보고 대상인 사회적 기업 수는 516개소예요. 서울 지역에.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사업보고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고, 참여하는 기업이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너무 그 초안 작성을 늦게 하실 경우에 검토 순서가 당연히 밀리고 그러다 보면 4월 말까지 제출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최대한 4월 23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지원기관 담당자, 배정된 담당자가 그 이후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을 경우 대면 실사 확인서를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4월 30일까지 모든 기업이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기업에서도 4월 23일까지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3일은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우선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긴 하나 이제 지원기관의 기업별 담당자, 배정된 담당자분에 따라서 조금 더 요청하는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각 기업별 담당자는 신나는 점 공지사항에 같이 올려둘 테니까요. 실사 담당자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확인하셔서 이제 사업보고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보면 우리 기업은 사업보고서 초안을 4월 23일까지는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보고서 초안 작성하실 때 필수 서류 첨부, 필수 첨부 서류랑 함께 실사 확인 서류 요 네 가지 같이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스텝 11번 구비 서류 첨부란에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안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 신나는 조합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필요시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모든 기업의 내용 보완이 일부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내용이 보완돼서 수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확인될 경우에는 저희 지원기관에서 대면 실사 확인서를 업로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실사 확인서가 업로드된 것을 기업에서 확인하면 그때 사업보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지방고용관서로 이제 넘어가서 기업에서는 더 이상 신경 쓰실 게 없고 이제 제출하신 이후에 경영 공시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2021년 상반기 사업보고 작성법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온라인 사업보고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충분히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기업 운영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 다음에는 꼭 얼굴 뵙고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업보고에 작성해야 하는 것들도 정말 많고 하시면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꼭 4월 23일까지 초안 작성해 주시기로 네, 약속해 주시면 좋겠고,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신나는 조합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 작성법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